보시면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학생들한테 어제 바로 물어봐서 조사를 해봐가지고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봤냐면 재수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재수생 어디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재수생한테 물어봐서 이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문과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웠다라고 느껴진 거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라고 느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재수생입니다. 재수생은 작년에 뭘 안 했었냐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투를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과의 특징상 우리는 미적분을 하는 우월자들이기 때문에 수투 따위야 뭐 나오면 금방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된통 당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된통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 것 같고 이게 수1하고 수2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1하고 수2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예전처럼 킬러 문항이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1하고 수2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가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시간 부족이 나옵니다. 시간 부족이 나와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예, 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수1, 수2의 연습이 부족합니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 시간 부족의 연습을 하셔야 돼. 연습은 수1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미친 듯이 열심히 푼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역대 가장 많이 그 교육과정이 바뀐 책이 수1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기출문제를 그냥 통으로 풀면 옛날 문제를 풀게 될 수도 있거든요. 최신 경향은 반영하지 못한 채. 그래서 얘는 뭘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그 신경향에 대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대비라고 하죠. 신경향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문항번호로 따지면 몇 번의 문항이냐면 되게 잘 나왔던데 이번에 12번하고요 15번하고 21번 21번 어떻게 잘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은 새롭게 나오는 경향들이기 때문에 좀 잘 봐주셔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어. 기출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 수업을 들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에 대한 정리들이나 아니면 신유형들에 대한 정리들 저도 뭐 하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신경향에 대한 것은 기출 문제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투는 만약에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왜 수투는 신경향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수투는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습니다. 진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출 정도로 완전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기출 문제 풀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분석입니다. 분석. 됐어? 그러니까 조건을 바꿔가면서 분석할 수 있으면 되고 여기에 추가로 뭘 또 연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나 문제를 1시간 동안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1시간 동안 만약에 한 문제를 풀었어. 많이 한 건가? 라는 생각을 만약에 1시간을 투자해서 한 문제도 못 풀었어. 그럼 난 공부를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시간과 분량을 같이 주고 문제를 연습해 보실 걸 추천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은 잘라서 한 30분 정도를 주시면 기준은 3점짜리 5개 하고 4점짜리 5개를 수1, 수2 얘기하는 거야. 요 얘기를 같이 연습을 해 주셔야 돼. 됐어?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드냐면 10문제씩 끊어서 줘요. 10문제 딱딱 끊어가지고 연습할 수 있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미니 모의고사 보듯이 계속해서 뺑뺑이 일을 돌아야 돼.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적분이 킬러 문제가 되게 쉬워졌다 이런 얘기 들어봤니? 킬러 문제가 쉬웠다. 내가 느끼기엔 너무 쉬워졌거든. 너희가 느끼기에도 똑같니? 내 생각에는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는 전략을 다시 짜셔야 돼. 미적분에서는 일단은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필수 유형을 정리를 하셔야 돼. 우리 사실은 시험 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 등비급수 도형 나오는 거 알고 있었잖아. 삼각함수 극한 도형 4점짜리인 거 알고 있었잖아.
아, 그렇잖아.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의 형태나 그렇지 않으면 음함수의 미분의 형태가 나올 것도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꼭 나오는 것들에 대한 필수 유형을 테마별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해주기는 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혼자 하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유형을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틀리는 유형들. 만약에 내가 도형에 약해 라고 얘기하면 도형 문제 비슷한 집 하셔야 돼. 왜? 꼭 나오는 거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필수 유형에 대한 정리를 좀 하시고 제가 아까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에 가고 싶은 데가 의대야. 요즘 다들 의학 계열로 가고 싶어. 만약 문제가 내 생각에는 올해 문제가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학 계열은 틀리는 문제로 따지면 두 문제는 틀려도 돼. 선생님 저 의대를 가고 싶어. 근데 그건 달라. 선생님 저는 연의 아니면 서울대 의대 2개 아니면 재수, 3수, 4수, 100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맞으셔야 되는데 의학 계열에 선생님 저는 그냥 수의대도 괜찮고 그렇지 약대도 괜찮고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2개 정도. 선생님 저 근데 의대 중에서 수도권 아니면 서울권으로 올라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1개.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하시면 돼. 선생님 저는 의학 계열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서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 15개 대학 그냥 니네 그 노래 부르듯이 하는 서연고 블라블라 있잖아. 그러니까 상위 15개 대학까지 하면 어디까지 끊어질 거냐면 시립대까지만 끊어지게 될 거거든. 건동 홍까지 끊어지게 될 거거든. 아니다, 시립대까지 끊어지다 보다. 이대까지 넣으니까. 뭐 어쨌든 서울 쪽으로 올라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등급이 몇 등급이 필요하냐면 2등급이 필요하시거든요. 그 안쪽으로만 들어와도 괜찮아요. 예. 선생님 저는 연대 가야 되는데 2등급 나와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1등급은요 여기 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 시험 30문제를 볼 때 30개를 다 맞겠다고 달려들면 중간에 너네 이번에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8번, 9번, 막 11번 이런 데 탁 막히면 그 다음 답이 없어.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스스로 좀 넉넉하게 여유를 주셔야 돼. 이번에 참고로 컷에 나오는 건 이 컷이 몇 점 정도로 나오니? 한 73 정도면 틀려도 되는 여유가 좀 많지 않니?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은 채 무조건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를 다 맞춰야지라고 들어가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바본가 이걸 왜 틀렸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 요 라인은 버릴 건 깨끗하게 버려. 맞출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이해되셨나? 전체적인 전략은 그렇게 짜시면 됩니다. 자, 난이도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은 심화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 미적분에서 제가 29번, 30번을 풀어드릴 거긴 하지만 어쨌든 다변수 함수에 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조금 이따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6평 이후의 학습 방향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수능이 아닌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들어 얘기했지만 혼자 틀린 게 아니란다. 됐어? 그러니까 다 같이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어. 근데 이런 패턴이 나올 것을 대비하세요. 대비하려면 수1과 수2와 미적분은 이렇게 대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됐지?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6평 점수 그 표가 어떤 표냐면요. 내가 6평을 이 1등급을 받았으면 수능의 1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확률입니다. 그게 이제 37.9%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70%가 63%? 62% 정도는 새로운 1등급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왔겠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거, 나 근데 그건 좀 슬픈 수치 같아. 6등급은 좀 슬픈 수치 같아. 6등급은 절반 정도가 그대로 6등급을 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성적 보시면 30% 이내로 성적이 유지되는 것, 즉 내 성적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됐니?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이제 쭉 써드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문제풀이를 위주로 좀 해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제가 여기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6월 평가원 공통문항 8번 이렇게 해서 8번 문항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뭘 드린 거냐면 그것과 비슷한 문항을 같이 드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스스로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해설까지 같이 드렸으니까. 됐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몇 번부터 풀어드릴 거냐면 8번부터 풀어드릴 거예요. 4점짜리를 전부 풀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질문 받으면 부끄러워서 질문 못 하실 거잖아. 그치? 아니야? 근데 4점짜리 그냥 다 해주고, 아니야. 3점짜리를 질문을 더 받을까 해. 혹시 3점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8번은 3점짜리인데 해주려고. 됐어? 괜찮아. 가볼게. 8번 보시죠. fx라고 하는 함수가 -2x-6과 2x-a에 대해서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fx의 제곱이. 근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보죠. fx를 제곱을 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라는 걸 대입하셔도 상관없는데요. 대입할 상관없는데 어차피 fx가 a에서 불연속일 거라고 의심이 되시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 그럼 a를 대입했을 때 불연속일 거라고 의심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fa의 우하고 fa의 좌하고 똑같은 케이스면 연속함수니까 언제나 연속이겠지. 근데 제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 불연속이었더라도야. 불연속이었더라도 제곱해서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지. 둘의 무엇이 똑같고 무엇이 다르다면? 둘의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다르다면. 그렇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곱의 의미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가르라는 거라고.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 보시면 -2a, -6이라고 하는 거하고 a의 2a라고 하는 것에서 a를 뺀 게 똑같습니다라는 거고 얘는 -2a, -6이라고 하는 것이 -2a 플러스 a하고 똑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곱하시는 게 아니고요. 괜찮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a라고 하는 거 3a의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a 잠시만요. 이거 잘못 나와 있네? 플러스 6인데? 플러스 6인데. 예, 3a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면 6 나오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잠시만요. 계산하시면 -a 플러스 a죠. a의 값이 6 나오나요? 그럼 a의 값이 여기서는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2하고 6하고 더해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야. 됐지? 그러니까 제곱의 의미를 판정하셨으면 좋겠다고. 이거 진짜 제곱하시면 안 돼, fx를. 그런 문제가 아니야. 지웁니다. 자, 그럼 9번으로 보시죠. 이거 9번을 엄청 헷갈리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출문제 중에서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내가 이거 분석집 준 거에 9번 문제 옆에 거 좀 볼래? 9번 문제 옆에 거 보시면, 그러니까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돼. 지금 이 문제는 홀짝이긴 한데 n값이 홀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n값이 짝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룰을 준 건데 예전에 기출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를 나누는 문제가 있었다고.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너네가 볼 때 n값의 조건을 주었느냐 an의 조건을 주었느냐 그거 구분하라고 제가 그 두 개 같이 드렸어. 됐지? 얘는 n값이야. 그러니까 n값이 1, 2, 3, 4 모르겠으면 대입하는 거지 뭐. an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a1 값이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a라고 두죠. 그러면 잠깐 보시죠. a2를 구하려면 n 대신에 1을 넣는 거니까 홀수잖아요. 그럼 a2는 a1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a분의 1이 될 거고요. a3는 8a2가 되는 거니까 짝수인 케이스라서 그러면 a분의 8 되겠죠. 다시 역수 취해주겠죠. 다시 8배 해주겠죠. 됐죠. 같은 게 나왔네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같은 게 나왔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n값의 짝홀의 조건을 주었죠. 그래서 홀수로 똑같은지까지 확인하셔야 돼. 똑같은 거 확인했지? 그러니까 이거 4개씩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A12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을 거냐면 A4하고 똑같지 않을까? 즉 8분의 A가 2분의 1과 똑같습니다. 네,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죠. 몇이야? 8분의 A였으니까 A1 플러스 A4지? 예. A의 값이 4가 되겠죠? 4는 맞죠? 예, 나머지 A1하고 A4의 값을 더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네. 됐나?
자, 9번 문제였고요. 10번으로 갈게요. 저 거꾸로 가도 되나요? 아, 거꾸로 가셔도 되는데요. 이게 A12 정도면요. 거꾸로 오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두 개씩 갈르셔야 되니까. 됐어? 지운다? 자, 10번으로 가보죠. 10번은 사실 기출 중에서 뭐로 많이 나왔었던 거냐면 기억, 니은, 디귿의 기억번호로 문제가 많이 추려졌던 겁니다. 교점의 크기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로그 n의 x와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왼쪽은 증가함수, 오른쪽은 감소함수로 그리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로그 n의 x겠구나. 예,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의 플러스 1이 되겠구나. 그런데 어딘가에 교점이 생성되는구나. 뭐 그것을 알았습니다. 뭐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고요. 만나는 x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교점이 존재할 때, 교라고 하죠. 교점이 존재할 때 이 왼쪽에는 1이 와줘야 되고 오른쪽에는 2가 와주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2를 넣어주면 누가 커야 되냐면 노란색이 커야 돼. 노란색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로그 n의 4라고 한 형태의 1을 더한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로그 n의 1을 얘기하는 거지. 나도 0인 거 알아. 좀 이따 한꺼번에 할게. 이렇게 되면 얘가 커야 돼. 그런데 2를 집어넣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쪽이 커야 되지. 그러니까 로그 n의 2라고 하는 것이 누구보다 큰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 n의 5에다가 1을 더한 것보단 크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네, 다 했어요. 네, 그러면 넘겨보시면 이쪽 풀어볼까요? 이쪽 풀어보시면 1보다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이 4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조건 하나 나오고요. 이쪽을 풀어보시면 1보다는 로그 n의 2하고 로그 n의 5를 더하는 거니까 로그 n의 10 나오겠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n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작습니까? 그러니까 10보단 작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n의 값이 4하고 n이 14인 거니까 될 수 있는 자연수죠?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35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억, 니은, 디귿의 기억으로 나오는 많이 나오는 형태들이야. 처음 나온 거 아니라고. 지워도 될까? 안 돼. 하겠습니다. 네. 자, 11번으로 가보죠. 11번은 사실은 대칭주기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제가 수업할 때는 대칭주기 나오면 꼭 두 가지 방향, 그러니까 그래프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계산 문제예요. 계산. 그래프를 그게 좀 불편해졌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F0 값은 0이고 F1 값은 1이고 0부터 1까지 적분 값은 6분의 1. 오케이, 그건 알겠고. 근데 G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래. 별로 쓰고 싶지 않아. 일단 알겠고. 뭐 평행 이동, 뭐 대칭 뭐 해놨나봐. 근데 나 조건에 뭐라고 했냐면 G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GX인 것도 알겠어. 이제 시작할게. 2주기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인테그랄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GX, DX라고 하는 이 형태 있잖아. 됐지? 그걸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인테그랄 취하기를 제가 지금 0부터 1까지의 적분값을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부터 이만큼 끊으면 마이너스 1까지 gx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마이너스 1까지 gx 1부터 2까지 gx 뭐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는 무엇과 똑같을 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g의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의 적분값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gx가 gx 플러스 2랑 똑같다면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gx의 적분값하고 동일해. 계산해보시면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디를 모는 중이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열심히 모는 중이에요.
그럼 이 형태는 무엇과 똑같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인테그랄 취하기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gx 플러스 2라고 하는 형태의 적분값하고 동일하지. 근데 gx 플러스 2가 또 누구랑 똑같냐면 gx랑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x dx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싹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몰아놓았어. 선생님 왜 이렇게 뭡니까? 여기 써있잖아.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그러면 생각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인테그랄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좀 따로 하려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여기서 한 번 나오지. 여기서 한 번 나오지. 여기서 한 번 나오지. 몇 개 있지? 3개 있지. 2개 하려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gx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얘를 바꾸셔야 돼. 뭘로 바꿀까? 마이너스 f x 플러스 1에 플러스 1로 바꾸면 되지. 그런데 이 형태는 다시 평행이동. 다시 평행이동 시켜보면 3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0부터 1까지의 마이너스 fx 플러스 1의 dx하고 똑같은 거야. 이 앞에 것만. 그러면 0부터 1까지 이거 사실은 fx랑 똑같은 거잖아. 0부터 1까지 fx 2개에 0부터 1까지의 마이너스 fx 3개인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하고 나면 얘는 남는 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x dx라고 한 형태에 뭐가 남아줘야 돼? 마이너스가 남아줘야 되지. 그래요. 그리고 1이라고 하는 형태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1인데 그것을 3배하는 거니까 플러스 3 남아줘야 되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이 얘가 얼마라고 했죠? 문제에서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3하고 더해주시면 정답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됐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 문제를 보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려고 하면 잘 안 그려져. 그래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익히셔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기와 대칭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하셔야 돼. 됐나? 자, 11번 됐고요. 12번이 여러분은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코사인 법칙을 2번 쓰거나 혹은 코사인과 사인을 한 번씩 쓰는 문제는,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서 공식을 2번 사용하는 거죠. 그런 문제는 꽤 흔하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출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4짜리, 5짜리, 8분의 1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똑같게 주었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됐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각도를 뭐라고 할 거냐면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할까요? 8분의 1 이렇게 문제 아마 주어져 있을걸요? 그쵸? 저는 맨 처음에 뭐가 보이냐면 각이 똑같다고 하길래 이변의 길이가 얼마인 게 보이세요? 4인 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등변이니까요. 나는 이게 맨 처음이었는데. 그럼 이등변이니까 뭘 하고 싶은 충동이 막 들어요. 훌륭합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싶어요. 그럼 2등분 하겠죠. 그런데 코사인 세타의 값이 8분의 1이래. 그러면 4분의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이가 8분의 1인 거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나오는 건 알겠어. 그럼 여기도 2분의 1인 건 알겠어. 여기까지는 다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AD의 길이가 1짜리니까 요 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는 게 맞냐 하면 4가 나오는 게 맞는 거라고. 됐지?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D2라고 하는 길이야. D2. D2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하면 BC라고 하는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니? 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웬만하면 다 구할 수 있거든. BC는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BC를 제곱해줘. 4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 4, 5 코사인 세타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16, 25, 마이너스 5, 36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6 나오는 거야. 잘 따라왔니? 내가 그럼 한 번만 더 그려줄게. 너무 작게 그렸나? 여기 나오는 이 변의 길이가 4짜리예요. 그리고 여기도 4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6짜리예요.
근데 제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여기 나와 요 각도가 세타가 되는 상황에서의 빨간색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코사인 세타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직각삼각형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근데 직각삼각형이 튀어나오는데 이변의 길이가 3짜리니까 누가 루트 7인 걸 알 수 있냐면 높이가 루트 7인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얘가 세타였잖아요. 이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하죠. L분의 루트 7이 얼마 나오죠? 사인의 세타가 나오죠. 얘분의 얘니까. 끝났어요. 예, 그래서 L값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7이라고 하는 것에 사인 세타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의 값은 8분의 64에서 1 빼니까 63. 7, 9, 63이니까 9루트 3. 뭐래? 3루트 7.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루트 7이라고 하는 것에 3루트 7분의 8을 곱해주세요. 얘가 정답이 되겠지. 그치? 아주 어려운 도형적인 해석은 아니었어.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였고 각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너희가 이등변 삼각형을 2번 활용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각이 똑같이 나왔으니까요. 네, 지웁니다. 네. 삼각비 쓴다는 게 닮은 비예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자, 13번으로 가죠. 13번은 fx 플러스 1이 fx랑 똑같은 형태인데 문제는 0과 1 사이에서는 3이고 1에서는 1입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으로 주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리면 어떤 형태냐면 이런 겁니다. 조금만 그릴게요. 이게 0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고 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0과 1 사이에서는 3으로 그려져요. 쭉. 1에서는 1로 그려요. 그러니까 다시 fx 플러스 1은 fx니까 1과 2 사이를 그릴 땐 다시 이렇게 그리고 점을 찍어줘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f 루트 k라고 하는 건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f 루트 k는 거의 3이지 뭐. 그렇지 않을까? 근데 루트 k가 무슨 수인 상황만 조심하면 돼? 자연수인 상황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f 루트 k는 웬만하면 3이겠다. 근데 자연수가 나올 땐 좀 조심해야겠는데? 그런데 저는 k라고 하는 것을 1부터 20까지 갈 거니까 k라고 하는 것이 1일 때하고 4일 때하고 이해되죠? 9일 때하고 몇일 때는? 16일 때는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될 때는 왜 그러냐면 f 루트 k가 얼마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1이라고 써야 되는 거거든. 괜찮아?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거의 3이라며. 거의 3이라며. 거의 3이니까 시그마 k라고 하는 것을 1부터 20까지 3분의 k 곱하기 3을 일단 써. 여기서 제거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 제거해야 되는 애들은 k 값이 몇일 때? 1, 4, 9, 6일 때. 됐어? 그러면 사실 이거 약분하고 나면 k인 거니까 1하고 4하고 9하고 6은 빼줘야 돼. 됐어? 얘는 빼줘야 돼. 근데 다시 더해줘야 돼. 다시 더해줄 때는 생각 잘해봐. 그때 f 루트 k가 1이지. 그러면 1496이라고 하는 것에 1496 16 거기에 몇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니? 여기가 f 루트 k가 1인 거니까 3분의 몇? 1의 형태를 다시 더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야. 괜찮을까? 예,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인 거니까 2분의 20이라고 하는 형태의 뭐예요? 1 플러스 20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빼기 뭐 할 거냐면 3분의 2를 빼면 되겠죠? 1, 4, 9, 16을 더하시면 이게 10이고 20이니까 30 나오겠네요. 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게 지금 10이죠? 앞에 게 210이죠? 그러니까 210에서 20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90이 정답이 되겠죠. 됐음? 그냥 무작정 대입하지 마시고 기억할 건 여기야. 루트 k라고 하는 건 거의 3이 되겠구나. 그럼 안 되는 케이스, 이게 마치 여사건처럼 안 되는 케이스를 제거해야겠는데? 라는 거라고. 됐니?
자, 13번 보셨고 14번으로 가볼까? 난 좀 추운데. 14번은 양수 PQ와 fx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gx라는 것이 블라블라입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이거 진짜 평행이동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식이 너무 많아진다고. 이게 평행이동을 한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gx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x라고 하는 것분의 절대값 x라고 하는 이 형태의 절대값 f x-p의 플러스 q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 물론 x가 0이 아닐 때.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 상황은 0 아니어도 x값이 양수인 상황과 x값이 음수인 상황을 갈라보면 양수인 상황과 음수인 상황 이 오른쪽의 절대값은 못 풀지만 왼쪽의 절대값은 풀거든.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갈라질 거냐면 절대값 f x-p라고 하는 형태의 플러스 q를 쓰면 되는데 얘는 플러스고 fx-p라고 하는 형태의 플러스 q이기는 한데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야. 그럼 너네 생각하기에 절대값 블라블라와 마이너스 절대값 블라블라가 똑같으려면 0을 넣었을 때 이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나와줘야겠어? 0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여기 통째로 0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일단 생각할 건 G0은 0이야. G0은 0이야. G0은 0인데 fx-p 플러스 q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이지. 그런데 문제에서 pq는 양수라고 했고 gx 이미 절대값 되어 있는 형태야. 근데 좀 복잡하긴 하다. 절대값 되어 있는데 양수 쪽에서는 절대값을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절대값을 믿어. 그 형태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의 이야기야. 그러면 너희가 생각할 건 얘가 평행 이동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절대값 취한다는 건 3차 절대값 취하는 거지. 근데 3차 함수의 절대값으로 꺾어 올려서 미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은 누구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하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에서 극값으로 잘라지는 형태만 되지 않을까? 얘를 꺾어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미분 불가는 하나.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미분 불가는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괜찮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제 fx를 좀 잘 구해봐야겠다. fx 잘 구해봐야겠다. 여기로 오시죠. fx라고 하는 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가 나오면 f의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될 거니까 3으로 묶어보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값이 일단은 두 개가 나온 건 알겠고요. 그건 알겠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드리죠. 조금 잘 그리셔야 돼. 이게 y는 fx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그 값을 어디서 갔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1, 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7 나오겠다. 됐지? 마이너스 7 나올 거고, 으쌰.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형태는 어떻게 나올 거니? 몇 콤마? 3 콤마죠. 그쵸? 3 콤마 27, 27,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49? 30, 27, 39?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겠다. 됐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평행 이동을 시켜서 내가 아까 얘기한 이런 폼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거든? 그러니까 G0의 값은 또 0이라고 얘기를 했고 괜찮아? 그러면 일단은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을 0,0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 근데 얘를 0,0으로 바꾸는 건 P 값이 1이고 Q 값이 7이지. 그건 맞지? 가능하겠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를 0,0으로 만드는 건 P값이 마3이지. 그러니까 그 순간 안 돼, 이건. 됐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시 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7만큼 움직여서 여기 나와 있는 극대의 포인트를 축 위에 두는 거지. 그래서 얘를 fx-1 플러스 7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됐니?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0,0의 역할이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절대값으로 꺾어 올려요. 절대값으로 꺾어 올리면 원래는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양수 쪽은 얘를 믿으라고 했죠. 근데 음수 쪽은 절대값을 취한다면 다시 꺾는 거니까 원래 있던 fx의 평행이동 그래프, 즉 얘를 따라가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그래프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폼이야.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x축의 평행이동과 y축의 평행이동이지, 아까 전에 몇 만큼이라고 했지? 1만큼, 7만큼. 저렇게 구하시면 돼. 됐나? 자, 이렇게 됐고요. 15번. 나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일 잘 낸 문제 같아. 15번 이거. 이거 어렵다는 게 아니야.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좀 생소한?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의 본질을 아주 잘 물어보는 그런 문제야. 역시 평가원은 평가원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자, 15번 보시면 마이너스 1과 t가 1, 4입니다. 근데 그런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블라블라가 는0이 되는 실근 중에서 집합 0과 4 사이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큰 값을 베타 t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이거 좀 지우고 갈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뭐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구간 있지. 0과 4 사이. 이거 괜히 준 거 아닐 거거든. 생각해보시면 sin 2분의 파이 x도 주기가 얼마? 4. 코사인 2분의 파이 x 주기가 얼마? 4. 결과적으로 한 텀만 그리면 돼. 그런데 그 한 텀을 그릴 때 이거랑 t가 만나는 점이나 얘랑 t가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 그치? 근데 그런 근들 중에서, 근들이 여러 개가 나오나 봐. 그런 근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것과 큰 것을 알파 t와 베타 t라고 할게. 그런 얘기야. 자, 이제 그림 그릴게. 한 텀만 그리면 된다. 네, 여기를 1, 2, 3, 4라고 해드리고요. 점 찍고요. 점 찍고요. 점 찍고요. 이거 그래프 위에 실근이 만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 잘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그리실 때. 이게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입니다. 4까지 그려드렸고요. 하나 대기. 얘네 이거 4는 포함하지 않고 0은 포함한다. 됐지?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하냐면 사인의 2분의 파이 x니까 여기 지나갈 거고, 여기 지나갈 거고, 여기 지나갈 거고, 여기 지나갈 거고, 여기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드렸어요.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가 사인의 2분의 파이 x입니다. 이제 y는 t라고 하는 라인을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y는 t라는 라인을 집어넣을 건데 기억번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집어넣어 보시겠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 집어넣으면 요렇게 생겨먹은 y는 t라는 라인이 나오게 돼요. 그쵸?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알파 t가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베타 t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는 닮음과 대칭, 평행 이동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2에서 뒤집혀진 형태나 3에서 뒤집혀진 형태가 똑같지 지금.
그러면 어디 간격이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간격이 똑같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지금 알파 t가 올라가면 그러진 않을 거야. 알파 t가 올라간다고 손 치더라도 얘가 알파 t, 얘가 베타 t가 되는 거니까 둘은 간격이 똑같은 형태로 나오겠지. 이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냐 하면 알파 t라고 하는 형태에서 1을 뺀 그 간격이나 4라고 하는 형태에서 베타 t를 뺀 간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에요. 니은번이요. 니은번 보시면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하고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하고 그게 똑같은 것이 0과 2분의 루트 2 사이냐 이게 물어보는데 해석이 어려우시면 일단은 0부터 넣어봐. 0부터 넣어보면 요렇게 0을 넣었습니다. t값 0이에요. t값 0을 넣었을 때 제일 작게만, 얘는 포함합니다. 제일 작게 만나는 이 i가 알파 0이고요. 제일 크게 만나는 요 i죠. 그쵸? 그러니까 요 i가 뭐가 될 거냐면 베타 0이에요. 그러니까 베타 0과 알파 0의 이 간격이라는 거죠. 괜찮으셔? 이 간격이 얼마냐면 현재 3이었지. 근데 내가 조금 올려볼게. 조금만 올려보면 요 정도? 이렇게 올리잖아? 그럼 너네 사인 그래프에서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 봐. 보여? 코사인 그래프에서 3부터 4까지의 그래프를 봐. 보여? 이게 지금 똑같겠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라인이 그대로 타고 올라올 거 아니야. 다시? 그대로 타고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가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간격하고 여기 나와 요 간격이 똑같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 그럼 알파 t에서 3을 뺀 거나 베타 t죠. 베타 t에서 3을 뺀 거나 알파 t에서 0을 뺀 게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파 t라고 한 베타 t라는 형태에서 알파 t를 빼주면 이게 는3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이 t 값이 요렇게 올라갈 때야. 그런데 만약에 t 값이 어디를 벗어나게 되면 이상해지냐면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루트 2, 이게 교점이 2분의 루트 2야. 2분의 루트 2라고 한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아까 전에는 요 형태가 올라오는 거니까 사인과 만나는 포인트가 알파 t였거든. 근데 2분의 루트 2보다 올라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코사인과 만나는 형태가 알파 t라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 올라가는 상황의 얘기가 아닌 거라고. 됐어? 그래서 가능한 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 2분의 루트 2까지입니다. 그 얘기가 맞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알파 t 때문에 그래. 알파 t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알파 t1과 베타 t, 알파 t2가 똑같다는 실수 t1과 t2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알파 t1과 알파 t2가 똑같대요. 디귿번이요. t1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하고 t2를 넣었을 때의 값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요 그래프 그대로 쓸게. 나 좀 살짝 지워도 돼, 여기. 살짝 지울게. 요 그래프 그대로 써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 똑같다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요 값과 여기 나와 요 값이 이게 t1이라고 하고 t1이 작죠? 얘를 t2라고 생각해서 t1과 t2의 값에서의 만나는 포인트가 같은 거죠.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요 형태는 누구랑 만나는 거였어야 되냐면 사인과 만나야 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형태는 누구랑 만나야 되죠? 코사인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 둘이 똑같다는 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을 세타라고 생각해 보죠. 괜찮아?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것과 코사인의 세타가 그런 똑같은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이 유기적인 관계인 건 2분의 루트 2보다 t 값이 올라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t2가 2분의 루트 2보다 큰 상황에서만 벌어질 거야. 됐지? 작은 상황에서는 벌어지지 않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고
라고 생각을 해봤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T2하고 T1하고 뺀 게 2분의 1인데 T2가 누구냐면 코사인 세타야. 거기에서 T1이 누구냐면 사인의 세타야. 그걸 뺀 게 얼마라고 한 거냐면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디귿번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T1과 T2를 곱하라는 건 T1이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사인의 세타, T2라고 하는 것이 코사인 세타인 거니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모한 값을 얘기하라? 곱한 값을 얘기하라는 거지. 그럼 우리 알고 있잖아. 코마사라고 하는 것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코제곱 플러스 사의 제곱이라는 형태의 2사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계속해서 계산하지. 코마사의 제곱은 4분의 1인데 코제곱 플러스 사제곱은 는 1이고 마이너스 2사코가 나올 거니까 2사코 아이고 2사코라고 하는 것이 4분의 3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즉 다시 얘기해서 T1과 T2를 곱한 건 8분의 3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그 디귿번의 얘기는 거짓말이 되는 거지. 됐니? 자, 이런 얘기였어요.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아이디어들이 신박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유, 내가 잘못 썼네. 사인 세타가 T1 이걸 쓰려고 하다 그랬구나. T1 코사인 세타가 T2. 네, 요거 써야 되죠? 깜짝이야. 네, 맞죠? 네. 이 문제에서 기억력의 연결성이 있나요? 있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디귿번을 보실 때 T2라고 하는 것이 T1하고 똑같이 나오려면 이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 음수 쪽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 안 나옵니다. 그럼 같은 값이 나오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니은번 있잖아요. 니은번 2분의 루트 2보다 T2가 큰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 뭐 그 얘기를 하는 중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2분의 루트 2보다 커지는 상황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상황을 얘기했을 거냐? 그 왼쪽으로 가는 상황을 인지했다면 그 다음에 같은 상황에 있겠구나를 생각하는 게 디귿번이거든. 됐음? 자, 지워요. 자, 몇 번으로 가실 거냐 하면 20번으로 갈 건데 20번은 설마 FT를 4제곱 하신 건 아니죠? 네. 자, 이거 문제 폼이 뭐랑 똑같냐면 그 작년 수능에 나왔던 그 문과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문과 문제. 그래서 제가 그 프린트에다 같이 넣어드렸거든요. 그냥 같이 한번 보셔. 어쨌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fx의 그래프가 아니란다. gx의 그래프를 구하고 싶어. 도 아니란다. gx의 그래프는 안 구하고 싶어. gx의 그래프는 안 구하고 싶고 gx의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지만이 궁금해. 잘 따랐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극값만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gx라고 하는 것을 미분을 시켜보아 는 0이 되면서 부호가 갈리긴 갈려야겠지만 그러한 실근이 몇 개 나오도록 해야 되면 한 개가 나오도록 세팅을 해야 돼. 부호가 바뀌는 근이. 그럼 내 목적은 뭘로 바뀌었냐면 gx를 미분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너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요 안쪽에 관한 함수는 변수를 t로 봐, x로 봐? t로 보지. 그러니까 fx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걸 계산할 게 아니라고. 나는 g의 프라임 x라는 걸 조사를 할게.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이 형태 곱미분 쓴 거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겠지. 다시 한번 내가 바라는 건 G'X, 즉 다시 얘기해서 F의 프라임 X라고 하는 이 형태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라고 하는 것의 4제곱 DT가 능력되는 포인트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거야. 그런데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F의 프라임 X는 구할 수가 있거든? 구해보셨죠? F의 프라임 X 구해보시면 제가 이거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할게요.
제가 미분하는 걸 보여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아마 f'X를 계산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죠. G'X는 실근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미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형태가 중근을 갖도록 얘를 지원해줘야 되지. 그렇잖아. 근데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게 근을 몇 개 가질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hx라고 두시고 HA의 값이 뭐가 되는 것은 확실하죠? 0이 되는 건 확실하고 H의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fx의 4제곱이죠. 이건 왜 준 거냐면 언제나 0보다 커나 같다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hx라는 그래프는 증가함수면서 a에서 0이니까 이런 h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0 되는 포인트가 몇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나와 있는 건 두 개의 근인 거니까 이 a가 3이나 5가 나오면서 중근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끝났어요. 이거죠. 됐지?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야. 해석을 해야 돼. 해석. 첫 번째 해석은 gx를 구하겠다. 절대 안 돼. 이거 4제곱을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 40제곱 줘도 정답은 똑같겠지 뭐. 증가의 의미니까. 됐냐? 그래서 g의 프라임 x의 실근이 하나가 나오도록 세팅하려면 그것이 포인트였어. 그리고 시험 시간에 4제곱이 나왔잖아. 그럼 뭐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들어? 이거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게 뭐 피해 가야겠는데? 이 생각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가죠. 21번으로 가겠습니다. 나 21번도 잘 나온 것 같아. 이번에 수원 잘 냈어. 15번도 그렇고. 20번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마치 수투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수투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뭘까? 라고 봤어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실근은 중근입니다. 그렇게 나오겠구나. 그렇게 나오겠구나. 그런데 fx라고 하는 것은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지. fx 2차 함수. fx 2차 함수인데 fx가 만약에 혼자 근이 없어. 혼자 근이 없어. 그러면 요 상황이 혼자서 중근을 갖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n값이 홀수야. n값이 홀수야. n값이 홀수면 x의 n이라고 하는 것과 64가 만나는 실근은 정확히 몇 개가 나오게 되냐면 1개가 나오게 돼. 됐지? 그런데 fx라고 하는 것이 실근 하나로 그러면 얘랑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 fx가 2차라서. 그렇잖아. fx가 중근 가지면 이거 3중근 가져버려. 그러니까 홀수인 상황은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fx가 2차라서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두 번째의 상황은 뭐냐면 n값이 무슨 수인 상황? 짝수인 상황을 생각해볼게. 이런 거지. 됐지? n값이 짝수인 상황은 x의 n거듭 제곱이 64가 되는 그런 실근이 무조건 몇 개가 나올 거냐면 2개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수원 거듭 제곱 문제예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y는 64라고 하는 것과 만나는 게 어떤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근과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근이 나올 겁니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됐죠?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누구를 가져야 되냐면 x-알파라는 것과 x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요 식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래야 중근으로 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야. 여기까지 잘 따라왔지. 그치?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알파라고 하는 것은 알파의 n거듭 제곱이 64가 되는 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의 실근이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인 거니까. 근데 n값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짝수라고 했으니까 2k라고 생각을 해보죠. 됐죠?
생각 잠깐만 해보세요. 이제 나 조건 쓰실 건데 최소값이 음의 정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정수여야 돼.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이 무슨 수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사실 이 문제는 포인트가 이 조건을 찾을 수 있겠느냐야. 알파의 제곱은 자연수이면서 알파의 n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64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만족하도록 찾아줘야 된다고. 괜찮으셨을까? 됐어? 아, 그렇구나. 그럼 알파의 2k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형태는 64니까 2에 몇이에요? 6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구나. 그럼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의 k분의 6이 나올 건데 얘가 무슨 수가 나오냐면 자연수가 나와야 되죠? 그럼 될 수 있는 k의 값은 누구 있어요? 1 되죠? 2 되죠? 3 되죠? 6 되죠? 그럼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n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니까 2 되죠? 4 되죠? 6 되죠? 12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더해주시면 24가 정답이 되는 거야.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조건 볼 때 얘만 찾았을 수 있어. 얘만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뭐 여수로 쓴 사람이 되게 많더라 이게. 12 쓴 사람이 있거든. 12 쓴 사람들이 있어요. 12 쓰신 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보면 어떻게 했더라? 나 따라할 수가 없네. 따라할 수가 없다. 어떻게 했더라? 알파를 2의 n분의 6이라고 썼었나? n분의 6이라고 썼었나? 뭐 아무튼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뭐 12를 못 찾은 학생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못 찾으신 학생도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왼쪽 조건은 실근을 2개 갖는다의 조건으로 2K 찾으셔야 되고 오른쪽 조건은 나 조건에서 음의 정수 조건으로 얘까지 찾으셨어야 돼. 됐지?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22번으로 가죠. 자, 22번 보시면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합니다.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 문제에서 그냥 3차 함수 주잖아? 그냥 3차 함수 주면 항상 생각해. 뭐가 없구나? 최고차 개수가 없구나. 혹은 최고차 개수가 부호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 괜히 안 준 게 아닐 거라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면 fx는 0이라고 하는 것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랍니다.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 y는 x-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랍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그건 조금 있다가. 근데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니까 최고차 개수가 양수. 에 생각을 해보면 너네들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상황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나 이렇게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 뭐. 됐어? 그리고 2개의 근을 뭐라고 할 거냐면 알파라고 하는 근과 베타라는 근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뭐 괜찮지 뭐. 됐어? 근데 이제 그 다음 조건이야. x-fx가 는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은 x-fx라고 하는 것이 알파이던가 x-fx라고 하는 것이 베타가 되는 그런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됩니다거든? 근데 그걸 해석해보면 fx라고 하는 것과 x-알파, fx라고 하는 것과 x-베타, 즉 기울기 1짜리 직선과의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되냐면 3개가 나와야 돼. 근데 x-알파나 x-베타는 무조건 알파, 0과 베타, 0을 지나간다고. 근데 알파, 0 지나가는 순간 3개지. 위에도 만난다잉. 베타, 0 지나가는 순간 기울기 1짜리로 그리면 3개겠지. 그러니까 이거 6개 나온단 말이지. 너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그 다음 알파, 0을 지나가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기울기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긴 합니다만 접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하는 상황이 제일 작은데 그때만 2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제가 이렇게 표시해드리면
미니멈 2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베타 콤마 0이라고 하는 것을 기울기 일자리로 그리면 얘가 무조건 3개 같겠죠. 그러니까 얘는 미니멈이 5개가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넌 안 되겠구나, 아직 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케이스를? 최고차계수 음수인 케이스 생각하셔야 돼. 근데 최고차계수 음수인 케이스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되는 상황과 이렇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야겠네. 마찬가지로 알파 콤마 0과 베타 콤마 0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 잘 따라오셨을까? 됐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형태가 알파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겨먹은 기울기 일자리로 접해야 돼. 여기가 베타면 기울기 일자리 들어왔을 때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거거든.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는 상황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이 상황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1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F'1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1일 수 있죠. 근데 얘가 1일 수 있는데 얘가 1이면 문제에서 1, 몇이라고 했죠? 4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함수값 양수의 위배입니다. 그렇다고 이 케이스 끝난 거 아니야. 1의 값이 어디에 있을 수도 있냐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얘가 F1이라고 얘기를 해도 모순이야. 어차피 음수여야 하니까. 됐어? 기울기 일자리가 2번 나와서 그래. 그러면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얘가 1,4가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얘가 1,4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길이가 얼마예요? 4가 나오겠죠? 이 길이 얼마입니까? 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파는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을까?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요직선하고 만나는 것도 몇 개 되냐면은 접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fx에서 누구를 뺄 거냐면 요직선 x 플러스 3이라는 걸 빼. 그렇게 되면 최고차계수는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x 플러스 3으로 하나 갖고 x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두 개를 갖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됐지? 아, 그렇게 되었고요.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f 프라임 베타가 0인 형태인 거니까 이 형태는 이제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f 마이너스 3이 0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3도 0이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 마이너스 3에서 접하는 거니까. 그럼 f의 프라임 x에서 1을 뺐습니다 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a의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인 거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0입니다를 집어 넣으시면 x는 마이너스 3이요. 집어 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와요? 16a?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fx를 완전하게 구해드렸죠. 됐죠? 모든 케이스 다 조사했나 내가? 그건 아니란다. 사실 뭐도 남기는 했냐면 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케이스도 남기는 남았거든? 됐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 거냐면 아까 여기 조사했듯이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 요렇게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울기 1인 것이 여기에 있어서 요 포인트가 1이면 어떡합니까? 접점이 1이 아니라 접점 말고 기울기가 1이 나오는 포인트가 또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괜찮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괜찮을까? 근데 이 조건은 여러분들이 해보셔. 해보면 내가 지금 왜 얘기하냐면 무슨 조건 내가 문제 풀 때 안 썼냐면 f'0이 1보다 크다의 조건을 안 썼거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케이스를 배제해야 돼서 그래. 됐니? 그래서 요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해보셔. 어쨌든 정답은 얘야. 됐니? 자, 그 다음 이제 미적분. 미적분은
25번부터 해드릴 건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제 빼고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25번은 사실 이거 원점에서 그은 두 개의 접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시겠습니까? 이거 y는 2의 x에 그은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데 외우신 분들도 있을걸요? 뭘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냐 하면 2의 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0,0에서 쏴주시겠습니까? 이 접선 외우신 분도 있을 텐데 몇 콤마 몇에서 만나요? 1,2에서 만나나요? 맞아요? 예. 그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뭐 구하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놓으시면 t분의 2의 t라고 하는 0,0과의 기울기가 2의 t하고 똑같은 거니까 t 값이 1, 뭐 10초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접점이 1,2인 것을 아는데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그래프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리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 이거 접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와 왼쪽 오른쪽 각도 두 개가 똑같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야. 그럼 두 접선이 이룬 얘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쪽 각도만 2분의 세타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를 알고 있을걸? 그렇죠? 그게 얼마냐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덧셈 정리를 쓰시건 200각을 쓰시건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그냥 200각을 쓸게요. 1마 탄제곱분의 2탄이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모 분자에 2제곱 곱하시면 2제곱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겠죠. 이게 끝이야. 됐니? 어렵지 않게 대칭 성질을 이용하라는 거였고 26번으로 가봅니다. (26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5원이고 반지름에게 1짜리 어쩔 막 나와 있는데 제 그림으로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 지금 문제에서 이 안쪽에 4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 형태의 넓이를 첫 번째 도형의 넓이라고 계산하시겠습니까? 라는 거라서 S1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올 거냐면 2분의 1 반지름은 지금 1이지 얘들아. 그치? 1의 제곱에 4분의 파이 계산할 거니까 8분의 파이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건 오케이. 됐죠? 두 번째로 비율을 구하셔야 되는데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거 너네 요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길이를 구하면 돼. 이걸 K라고 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거 거의 되게 길이 비를 K라고 놓고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K라고 놓으면 이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는 것은 확실하냐면 6이 나오는 것은 확실해요. 뭐 그건 빼박이잖아요. 그 여기 나와 이 각도가 뭐가 나오는 것도 맞는 거냐면 6분의 파이가 나오는 것도 맞아요. 뭐 그것도 알겠잖아요. 근데 K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이 삼각형이 있는 거잖아. 근데 삼각형에서 한 변 길이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이 쉬워, 사인 법칙이 쉬워? 사인이 쉽지. 고마워. 사인 법칙이 쉽지. 근데 사인 법칙이 쉬운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각 중에 하나라도 구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게 30도하고 45도니까 이쪽이 지금 75도거든. 이쪽이 75도면 니네 여기는 몇 도야? 105도인가? 그렇게 나오지. 이게 30도니까 둘이 더해서 135도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쪽 각도가 몇 도가 나오냐면 45도야. 됐냐? 아니면 억각으로 들어오셔도 상관없고. 됐지? 어쨌든 우리가 구한 게 각도가 나왔으니까 사인 4분의 파이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형태 사인 법칙을 쓸게. 사인의 6분의 파이분의 얼마? K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K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루트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 나오겠죠. 이게 길이비예요. 됐어요? 이 길이비가 이렇게 나왔으면 넓이비는 얘를 뭐 하셔야 되죠? 제곱하셔야 되죠? 1-2분의 1분의 몇 분의 파이야? 8분의 파이? 문제 끝이야. 근데 생각보다 쉽게 나왔지? 근데 좀
찌스러울 수도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도형 문제는 전부 다 삼각형의 활용,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그렇지 않은 덧셈 정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주니까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돼. 됐냐? 그냥 무조건 예전처럼 피타고라스를 주진 않는다고. 그 다음 27번. 27번이 내가 진짜 많이 하는 그래프인데 27번이 이게 사실은 너네가 봤을 때 2의 x하고 k sin x를 따로따로 그리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편하냐면 얘와의 교점을 구하겠습니다. 얘를 구하시는 게 나아요. 요거를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그래프긴 한데 sin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2의 마이너스 x와 sin이 곱해지는 겁니다. 근데 sin은 주기의 성질 때문에 무조건 0 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저 지금 양수 쪽만 그릴게요. 양의 실근이니까 0 지나갈 거고요. 파이 지나갈 거고요. 2파이 지나갈 거고요. 3파이 지나갈 거고요. 4파이 지나갈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sin x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고정된 점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 하나 물어보자. 0과 파이 사이에서 sin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지. 그런데 거기에 2의 마이너스 x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인데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올라갔었나 보지. 근데 x 값이 커지면 2의 마이너스 x는 그 값이 조금 작아지지. 절대값은 양수, 그러니까 양수기는 하지만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sin x에 곱해지면 왼쪽 것보다 조금 덜 올라가야 돼. 조금 덜 올라가고, 조금 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조금 덜 올라가고. 근데 문제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가지래? 3개의 실근을 가지래. 얘야, 그러면. 즉, 몇 번째 극대냐면 두 번째 극대를 구해야 돼. 근데 그 값이 언제 나올 겁니까? 라고 해서 이 함수를 hx라고 세팅을 하고 h의 프라임 x를 조사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지. 그럼 얘가 는 0 되는 포인트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x가 몇이 되는 포인트냐면 는 1이 되는 포인트. 즉 코사인과 사인이 똑같은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런 게 누구냐면 0과 파이 사이에선 누구 있어요? 4분의 파이 있죠. 그 다음 건 누구 있죠? 4분의 3파이 있죠. 큰일 날 뻔했네. 4분의 5파이 있죠. 예, 그 다음에 4분의 몇 파이 있죠? 9파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4분의 9파이 넣으시면 돼. 4분의 9파이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4분의 9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4분의 9파이의 값은 사인 4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라서 h 누구야? 4분의 9파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2분의 1의 2의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값이 k분의 1이란 말이죠. 그래서 역수를 취해주면 정답이 4번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2의 x의 그래프와 k sin x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문제를 풀면 풀리기야 풀리겠지만 조금 복잡해. 됐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낫단다. 시험 보기 얼마 전에 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 자, 그 다음 27번 보셨고 28번으로 가요. 28번은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짜리인 선분 AB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푸는 방법대로 풀어드릴 겁니다. 저는 차수를 사용하는데 일단 도형적인 해석을 먼저 확인해야 돼. 도형적인 해석. 얘가 세타였을 거잖아요. 그쵸? 야, 파이 마이너스 몇 세타? 2세타. 이변의 길이가 1짜리죠, 지금 이거. 그러면 F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1의 제곱,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일단 이건 알겠고요. 두 번째로 G세타를 구하셔야 됩니다. G세타를 구하셔야 되는데 G세타 구하려면 생각 조금만 할게. 생각 많이 하진 않고 조금만 할게. 조금만. 너네 여기 나와 있는 각도 얼마야? 2세타.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각도 얼마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맞나? 됐어? 그러면 이렇게 절반을 취하는 형태의 각도를 생각할 건데 이 각도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나와. 그런데 막꼭지각으로 여기가 세타면 어쩔 수 없이 고정된 각이 얘가 4분의 몇 파이야 얘들아? 이렇게 나오게 돼. 됐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길이가 1짜리였고 이 전체 길이가 얼마니? 코사인 2세타 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코사인 2세타 분의 1에서 1을 빼셔야 돼. 삼각형 다시 그려줄게. 너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잖아. 구하고 싶은 게 목적 아니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되거든? 사실 끝났어 이 문제. 왜? 각도 3개 알거든. 그럼 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의 길이 QR이라고 할게. QR이라고 하는 형태의 길이를 구할 건데 사인 법칙으로 구해주면 사인 세타분의 QR이라고 하는 건 사인 4분의 3파이분의 제가 여기 나와 이 길이를요 PQ라고 할게요. PQ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Q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PQ라고 하는 길이에 사인 세타 곱하셔야 되고 사인 4분의 3파이 분의 1인 거니까 루트 2를 다시 곱해 주셔야 돼요.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G 세타 구하겠습니다. G 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PQ QR 사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것은 아시죠? 됐죠? 근데 우리가 방금 구한 PQ라고 하는 길이 있죠? PQ라고 하는 길이는 코사인 2세타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로 끄집어내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세타라고 쓰실 수 있는 것은 기억하고 계셔. 자 이제 시작할게. 요렇게까지 해석을 했으면 이제 차수로 바꿔줄 거야. 얘는 사실은 사인의 2세타랑 똑같지. 사인의 2세타는 세타를 0으로 보내면 그냥 2세타랑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세타야. F세타 전체로. 그 다음 PQ라고 하는 거 생각할게. PQ라는 건 세타라고 하는 것을 0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값은 1일 거고 얘는 2분의 1에 괄호치고 2세타의 전체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2세타 제곱이지. 그러니까 PQ는 2세타 제곱. 근데 QR이라는 걸 보면 얘가 2세타의 제곱이고 얘가 세타지. 그럼 2루트 2 세타 세제곱.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세타 0 보내면 루트 2분의 1이지. 거기 앞에 2분의 1.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서 세타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루트 2 약분하고 2를 약분하고 2세타의 5제곱.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누구였냐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4제곱에다가 F세타 곱하라고 했으니까 세타인 거야. 그리고 분자는 뭐가 나옵니까? 네, G세타 그대로 쓰세요. 2세타의 5제곱.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정답이 2가 되겠죠. 됐죠? 맨 처음에 삼각함수로 바꾸시고 나중에는 1차, 2차의 차수를 가지고 푸셔야 돼. 됐냐? 자, 그 다음 29번, 30번으로 가죠. 지움. 29번은 예전에 기출됐던 문제랑 굉장히 흡사해요. 비슷해요, 진짜. 근데 이제 말뜻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t가 2보다 크다인 것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것이 t ln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변수가 x에 관한 변수입니다. 따라오고 있지. 변수가 x에 관한 변수입니다. 근데 x는 k에서 극대라고 하는 것은 f의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는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근데 f의 프라임 x는 t 곱하기 이거 x 관한 미분이야.
2 lnx 곱하기 x분의 1에서 2x를 뺐어. 근데 얘가 는0이 나오는 k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f'k가 0입니다. 그런데 그 k 값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gt라고 하겠습니다. f의 gt의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일단은 알겠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였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에 대한 분석이고 G알파는 2의 제곱인 실수에 대해서는 이제 특수 케이스를 구하라는 얘기야, 계산해서. 특수 케이스를 구할 건데 G알파가 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F'G알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니네 T 대신에 알파는 거야. 알지? 이거 써줘야겠다. 헷갈릴라. 너네 F'GT라고 하는 건 써주면 T 곱하기 lnGT라고 하는 요 형태를 전체를 제곱한 거에서 그 다음 GT죠? 제가 이거 왜 욕했어요? ET lnGT GT분의 1 마이너스 2GT 네, 이것의 값이 는0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는0인 거니까 GT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양수일 거라서 양쪽에 2로 나눠주고 GT를 곱해주면 T lnGT 마이너스 GT라고 한 형태의 전체의 제곱이 0인 것은 확실해요. 됐죠? 여기까지가 식을 예쁘게 바꿔놓은 상황이고 이제 let 집어넣는 겁니다. T라고 하는 것은 알파를 넣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의 G 알파의 값이 얼마라는 거냐면 2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넣어서요. T 대신에 알파를 넣어줘요. 그럼 ln G 알파 대신에 넣어줘요. G 알파 대신에 넣어줘요. 이것이 는0이라는 거니까 알파라고 하는 것은 2분의 2의 4제곱이에요. 일단 얘 찾았어요.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G의 프라임 알파를 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G의 프라임 알파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군요. 얘를 미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얘는 T에 관련된 식입니까? X에 관련된 식입니까? 지금 써있는 변수는 T에 관련된 변수잖아. 곱미분 하셔야 돼. T 변수 미분이야.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이 GT 는 0, 이게 항등식이거든 지금.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이 상황에 T 대신에 알파를 넣는 거야. 알파를 넣어주면 ln G 알파 2의 제곱 플러스 알파 곱하기 2의 제곱분의 G 프라임 알파 내가 구하고 싶은 거지. 마이너스 2 G 알파 2의 제곱 G 프라임 알파. 그러니까 이것의 값이 는0 나오지 않습니까? 라는 거고 방금 전에 알파를 뭐라고 구해드렸냐면 2분의 2의 4제곱 이라고 구해드린 걸 대입하셔야 돼. 여기까지 괜찮으심? 근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건 2였죠? 플러스 2분의 2의 제곱 G 프라임 알파 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 G 프라임 알파 이것의 값이 는0인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2분의 3이겠네요. 2분의 3 2의 제곱 G 프라임 알파 라고 하는 것이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G 프라임 알파는 3 2의 제곱분의 4 이렇게 나오겠다. 됐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얘를 계산하는데 제곱해서 계산하라 했지? 그쵸? 알파라고 한 형태니까 2분의 2의 4제곱이라는 것과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9분의 16 2의 4제곱분의 1 얘를 계산하시면 정답이 9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정답이 17이죠 이거. 네. 이게 지금 변수만 정확히 구분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전 문제에 비해서는 엄청 쉬운 거야 이거. 알겠냐? 30번. 근데 아니 올해
6평 범위가 어쩔 수 없이 미분까지라서 이렇게 됐겠지만 난 29번, 30번 똑같은 문제 같은데? 그렇지 않아? 둘 다 변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야. 근데 30번 볼게. (30번) 보면 t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ln보다 큽니다. 인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ln 블라블라와 y는 x 플러스 t가 만나는 너네 그 ln 2의 1 플러스 2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못 그릴걸? 대략적으로는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x 값에 대해서 막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게 막 엄청 정확히 못 그려. 그냥 대충만 생각해. 아, 그런 그래프가 만나는구나만 생각해. 근데 서로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점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어? 점을 구할 건데 결과적으로는 뭘 계산하라는 거냐면 ln 1 플러스 2의 2x 마이너스 2의 얘하고 만나는 그 두 점을 찾으세요가 목적인 거고 이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저도 사실 이거 시험 문제 볼 때 엄청 고민하다가 이게 계산상 나오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을 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계산을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건 2의 x 마이너스 2의 마티와 2의 x 플러스 2의 마티를 곱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알겠고요. 그것이 무엇과 똑같은 것도 알겠냐면 이렇게 빼는 거랑 똑같은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얘를 예쁘게 누구로 묶어줄 거냐면 2의 t로 묶어주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도 알겠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뭘 맞춰준 거냐면 인수를 하나 맞춰준 겁니다. 지금. 그럼 넘겨주시면 이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점을 구하겠다는 생각만 하셨다면 능력 나오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구했어요. 2의 x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오는 포인트냐면 2의 마t가 나오던가 그렇지 않으면 2의 t라고 하는 형태에서 2의 마t를 빼주셔야 해요. 됐죠? 근데 이게 지금 t 값이 2분의 1 ln 2보다 큽니다가 괜히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누가 큰지를 확인을 좀 할 건데 2의 마t가 클 거냐 2의 t, 2의 마t가 클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클 거냐 얘가 클 거냐 그러면 얘하고 누가 클 거냐 그럼 ln 2하고 2t하고 누가 클 거냐 t하고 2분의 1 ln 2하고 누가 클 거냐 이 얘기야 사실 첫 번째 조건이. 근데 문제에서 t 값이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클 거고 얘가 클 거고 얘가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그래프인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ln 1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x 플러스 t가 들어왔대요. 조심해야 돼 이제. 이 두 개의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두 개의 점에 무슨 좌표 구하셔야 되냐면 x좌표 구하셔야 돼. 근데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 x좌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쪽이 작으니까 이거 2의 x야. 그럼 x는 마t야. 까먹으시면 안 돼. 그럼 마t에서 만날게요의 이야기고 큰 건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2의 x가 얘가 되는 거니까 ln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로 두 점 사이에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아니라 기울기 몇 자리 직선인 건 확실한 거니까 1자리 직선인 건 확실한 거니까 밑변 길이에다가 몇 배 해주면 되겠어? 루트 2배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ln 2의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이 형태에 플러스 t를 해주고
몇 배를 해줄 거냐면 루트 2배를 해주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야. 그렇게 한 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뭐라고 해서 이게 FT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뭐 조금 예쁘게 바꿔주면 이게 식을 좀 많이 이렇게 변형해 놓더라고. 2의 2t-1에 2의 마t를 곱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ln의 성질상 쪼개줘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루트 2 곱하기 ln이라고 하는 것에 2의 2t-1 얘만 남을 수 있어요. 얘가 ft예요. 됐어? ft까지 구해드렸으니까 f'-ln2를 구해주는 건 너희를 무시하는 처사야. 충분히 할 수 있어. 됐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풀이를 해드린 거고, 뭐 풀이 많죠. 뭐 영상만 쳐봐도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복습을 하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형에서 어떤 성질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너네가 이제 그 문제의 포인트들이랄까?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푸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분석서 뒤에 뭐 어떤 문제를 보셔도 상관없는데, 여기 평가원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 요번에 봤던 문제에서 그 밑에 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원명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어. 됐지? 실제로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단다. 아까 전에 어떻게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꾸준히 해보시고, 지금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봤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됐죠? 오케이, 고생했어. 여기까지 하자.